번데기에 들어갔다가 날라요. 엄청난 변화를 한 거죠. 그럼 그거는 어딘가 숨겨져 있던 DNA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또는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숨겨져 있던 DNA가 기능을 발휘한 거지 그걸 진화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테니스를 열심히 치면은 여기가 커지죠, 그죠? 그게 진화냐? 아니면 어디 숨겨져 있던 하나님이 만들어놨던 DNA가 환경이 되니까 나타난 거냐? 그리고 기린이 그렇게 커졌으면 용부령설에 의해서 용부령설에 의해서 아까 강영우 박사님이 축구에 맞아가지고 50년 동안을 블라인드로 사셨으면은 그게 전수가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전수를 해요? 여기 길어진 걸 어떻게 전수를 해요? 그 DNA화 해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내추럴 셀렉션이라는 것은 그거는 진화론의 핵심이 아니다. 그거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다윈설에서 제일 먼저 죽은 게 내추럴 셀렉션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명체가 생겨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는 거지. 뭐 있던 거 죽이는 거 우리도 많이 죽여요. 지금 뭐 브라질에서 많이 죽이고 있고 뭐 그거 안 해도 죽일 거 많아요. 그죠? 지금 신비하고 못 푸는 문제는 어떻게 생겨나느냐에 그거에 대해서 다윈은 답을 준 적이 없어요. 또 한샘이라고 예? 고요. 네, 강의실 듣고 있습니다. 그 시간 저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와 지구의 역사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보기로는 그러니까 성경의 족보대로만 따졌을 때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렇게 많이 제가 배워온 과학 지식들에 의하면 지구의 역사는 굉장히 길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인류가 출현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물들이 출현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1000만 년 정도 그러니까 1000만 년도 짧은 시간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과연 어떤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생략된 부분이 많다. 아니면은 또 지구가 처음 생겨날 때부터 이렇게 오래된 상태로 태어났다. 이렇게 창조되었다.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있고 설들이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맞는 건지 잘 판단이 안 되네요. 저는 원래 물리를 했어요. 물리를 하시면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에너지 이런 것이 다 신축적이에요. 또 거기에 의하면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 시간이 들쭉날쭉해요. 그게 아인슈타인 상대성입니다. 빨리 움직이면 시계가 빨리 가고 늦게 움직이면 시계가 늦게 가고 그런 거예요. 그걸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의 그런 시간, 빅뱅 이런 거 전공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중앙에 보이는 글 쓰신 거 보시면은 그렇게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개념으로 계산하면 빅뱅에서 지금까지 50억 년이 하나님의 그건 이제 피조물이 갖고 있는 시계로 50억 년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6천년이 맞다는 거예요. 그 계산한 근거를 다 중앙에 글 쓰신 거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좀 겸손해야 되는 게 오늘 신문 보세요. 오늘 신문 보시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런 거는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가설하에서 나온 상대성 이론. 오늘 신문 보시면은 빛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것 같다. 그게 일정하지 않으면 모든 게 또 다 뒤틀려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다. 네?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수백 페이지가 있는데 창조에 대해서 언급한 건 5페이지도 안 돼요. 나머지 99.9%는 사실 창조는 하나님의 비즈니스지 당신의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당신의 비즈니스는 오늘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99.9%예요. 그건 못 본 척하고 말이죠. 네? 뭐 빛이 어떻게 무슨 뭐 시간이 어떻게 되고 그걸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뭐
하나 유니버스를 만드실 거예요? 아니요. 그 성경이 강조하는 게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한테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한 서너 페이지밖에 안 써요. 저한테 중요하다고 하는 거를 귀담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박주인이라고 하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네안데르탈과 또 필드다운에 대해서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진화론은 가설에 불과한데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에 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더딘 이유와 또 이런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현재 학계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도 지금 계속 소송을 걸어가지고 어떤 해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재작년 뭐 시조세나 말 이런 돌림 같은 거는 이제 교과서에서 없애기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도 뭐 7종, 8종 이렇게 있으면 없애는 교과서도 있고 뭐 일반적으로는 과학이란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가설을 내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실험 가지고 좀 데이터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죠. 검증을 했는데 데이터가 안 나온다. 뭐 파스칼 틀리다 그 가설 갖다 버리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줄기차게 150년 동안 틀려도 안 버리는 가설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진화론이고 그렇게 줄기차게 지금까지 안 버리는 가설은 과학에서 진화론.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한테 두 개의 면이 있거든요. 성경을 탁 보다가 조금이라도 말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에이 이런 책. 진화론은 아무리 봐도 아닌데도 계속 있어요. 이중적인 태도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만 확인될 수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심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하셔야 돼요. 좀 연결되는 건데요. 저 대학교에 특강 오셨던 분이 진화론과 창조론이라고 나왔을 때 두 개 중에서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이 진화와 창조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지 않고 또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고 둘 다 이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류의 출현을 알고 싶다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믿어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가르치지 말라.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아까 40대 주에서 논란이 있는 거는 지난번 부시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두 개를 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지적 설계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두 개를 다 가르치고 판단을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숙제를 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근데 왜 한쪽은 못 가르치게 하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 그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수적으로 민주주의란 거는 항상 옳으면 안 해요. 진리는 투표가 많다고 진리는 아니라고요. 네? 근데 진화론 이런 거는 위원회 가면 민주주의 투표수를 하는데 그쪽이 훨씬 많아요. 왜?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죠.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좀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약간 청소과학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찾아 들어봤는데 저도 약간 교수님의 입장과 다른 바가 없는 게 진화론이라는 거는 정말 어떤 종교보다도 믿기 힘든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생각부터 들지가 않는데 그들이 왜 그것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야 세월호 뭐고 좀 범인 잡아놓고 뭐 하면 이게 아담과 이브가 있어가지고 너 왜 사과 먹었냐 그러면 아담이 쟤 때문에 먹었다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사랑하고 뭐 좀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하는데 그게 싫으면 하나님 창세기를 왜 그렇게 쓰셨어요? 뭐 그렇게 가서 말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폴트가 아니고 because 당신이 바이블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 못하게 썼다. 그러니까 자꾸 저하고 얘기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심판날에 가서 이제 다 여러분들이 심판자하고 하실 거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근데 세상 어디 가도 어느 좌석에 가도 금지되는 이 시간인데 예수 얘기 꺼내면 뭐야? 이게 뭐야? 예수 얘기 꺼내면 다 그래요, 그죠? 뭐야 이거? 딴 얘기 하자. 그거에 대해서는 유나니머스예요, 그죠? 진화는 얼마든지 얘기해도 좋아요, 그죠? 얼마든지 얘기해도 좋아요. 조은이라고 하고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아까 전에 그 어떤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님 중에서 이제 등으로 눈을 다치셔서 이제 그 쓰지 않았는데 왜 정상인이 태어난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용불용설. 네. 근데 그런 거 같은 걸로 따지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유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멘델의 이제 유전 법칙이나 뭐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다운 증후군과 다운 증후군이 결혼해서 다운 증후군이 나온다면은 그 다운 증후군과 또 다른 다운 증후군과 다운 증후군이 나와서 또 다시 결혼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나중에 다운 증후군이 될 가능성이 더. 그래서 그거는 용불용은 아니죠. 그거는 뭐 진화론의 창조랑 관계없는 거예요. 용불용은 아니라. 그 유전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저는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까 기린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용불용 아니에요, 그죠? 그게 있으면 보여달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점차적으로 강영우 씨가 50년 동안 눈을 안 쳤으면 됐지 뭐 그런 5만 년을 살아가지고 안쓰길 바라시는. 아니 근데 그것도 어떤 경우에 하나의 확률로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확률은 글쎄 아까 제가 이 목표가 길어지려면 단백질이 달라져야 되는데 붉은 피털이라고 하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 하나 새 거 만드는데도 20에 570승 years가 걸리는데 딴 계산법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무리 해도 그건 기린의 목표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기린의 목표를 다시 만들려면 단백질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단백질 새로 만들려면은 유전 정보를 새로 만들어야 돼. 유전 정보 새로 만들려면은 그게 20에 574승도. 아니 제가 그래서 오늘은 합리와 이론, 이성을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이블이 안 읽어지신다면서요, 그죠? 그 얘기를 우리 검증하고 나오죠. 네, 저는 김유나라고 하고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저 아까 그 해골 사진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맵이 서추비밖에 없다고. 근데 저는 이제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걸 보고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건 너무 옛날에 한 거라서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추정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다. 약간 겸손하게 말한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접근을 한다면 그러면 똑같은 논리를 교과서에도 겸손하게 진화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면 좀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나 미스리딩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저도 왜 중동에만 오일이 많이 나오냐? 그거는 옛날에 에덴 동산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밀림이 하도 좋아가지고 그렇다. 얼마든지 저도 I think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 이외에 어디 낙원이 있었냐? Maybe. 이게 저도
진화론만 생각하면 저도 혈압이 올라가서 제가 원래 이렇게 네, 김기섭이라고 합니다. 그 진화의 역사 말고 반대로 창조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노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창조과학회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은 되고 뭐 거기도 수천 수만 명의 과학자들이 창조론이 맞다고 클레임을 해요. 거기 박사 중에는 뭐 하버드, MIT, 스탠퍼드, 스트루케고 뭐 우리나라 아까 제가 뭐 화학에서 제일 물리에서 임지순 박사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창조론, 진화론 이런 거에 불구하고 그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네. 제가 전공이 심리학인데 그 안에서 이제 세부 전공의 생물심리학이나 이런 수업을 듣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내용을 많이 듣게 되고 이 심리학 내에서도 어떤 자연의 진화론, 어떤 행동이 번식과 생존에 유리한 행동을 살아낸다 이런 거와 같은 문제들이 너무 다 깔려 있어서 일단 그걸 부정할 수 없는 공부를 하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서 좀 그럴 때는 약간 진화론에 의해서 생명이 탄생했다는 걸 믿진 않지만 어쨌든 진화론에서 제시하는 원리들 중에 어떤 것들은 좀 타당히 보이기도 하는 그거는 우리 쉬는 시간 이후에 제가 이제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좀 토해봅시다. 그거 끝난 다음에 다 들리게 크게 좀. 저는 양손이고요. 근데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술 쪽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창세기에 이제 저도 이제 예술 작품을 만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쨌든 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을 가장 큰 롤 모델로 이제 보고 되게 그런 자연물에서 되게 많이 영감을 받아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되도록이면 그런 걸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작업을 하고 싶고 세상 것이 아닌 그래서 되게 궁금한 게 이게 뭐 작품이랑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그런 거 관련해서 지금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랑 자연 속에도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남겨주신 그런 증거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 뭐 그런 상징의 연습을 하듯이 근데 자연 속에서는 특별히 어떠한 게 나타나는지를 혹시 교수님이 파악하시거나 발견하신 게 있다면은 저는 그렇거든요. 이제 자연물을 볼 때랑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페인팅이나 그런 스culpture 볼 때 그런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자연 딱 봐서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타이라. 만일 뭐 이렇게 뭐 우연히 비둘하게 생겨 우연히 기러기가 생겼으면 전 사하라 사막이나 달에 가면은 우연히 63빌딩도 생겨야 된다고. 아니 63빌딩이나 자동차 파트 수가 훨씬 적은데요. 네? 왜 사하라 사막 가면 우연히 책상과 우연히 63빌딩은 없어요? 왜 이런 것만 있어요? 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아니 어떻게 저는 꽃이 있으면 난 꽃은 하나님이 사람이 지었다고 생각해요. 왜? 보세요. 식물이 있으면은 딴 부분은 전부 이유가 있어요. 자원을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뿌리 머리 뻗어야 물을, 줄기 하야 햇빛을 차지하죠. 잎 광합성을 해야 되죠. 열매 많이 뿌려야죠. 자원을 투자해야 돼요. 꽃은. 물론 그 얘기하면 꽃이 멋있어야 벌과 나비가 온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꽃 없는 곰팡이는 벌써 멸종했죠. 그죠? 네? 곰팡이 같은 건 얼마나 네? 근데 왜 꽃이 그렇게 럭셔리어스하게 자라났어요? 꽃을 보고 토끼가 감탄하는 거 봤어요? 오로지 사람만이 꽃을 보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것은 적자 생존
원칙으로는 그건 가장 바보 같은 죽으려고 환장. 아니 지금 얼마나 치열한데 쟤보다 내가 20cm, 30cm 먼저 하냐에 따라서 올라가서 쫙 피면은 나는 멸종하는데 무슨 꽃에다가 이걸 그거를 설명해주는 답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모든 그러니까 음악은 기독교 문화권밖에 없는데 인도가 불교를 잉태시키고 인도인들 영화 보면 얼마나 음악이 많아요. 그렇지만 인도 불교는 음악. 이슬람은 음악을 못하게 해요. 서양이. 네? 요새 뭐 불교나 뭐 딴 게 음악하는 거 하지만 500년 전 해인사나 가보면 거기 음악을 위한 배려가 하나도 없어요. 500년 전에 캐시드를 가보면 음악이 한가운데 있어요. 유럽에 가보세요. 음악 하신다. 음악하는 사람들은 귀족과 항상 존귀하게 대했어요. 존귀하게 대해야 존귀한 음악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데서는 음악하는 사람들을 산업공사에도 안 써줬다고. 뭐 음악, 미술, 이런 것이 다. 자, 좀 쉬었다 할까요? 5분